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많이들 헷갈려하시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등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원조지사 최순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해주는 보험료, 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어떤 경우가 또 있습니까? 예, 지난번 방송에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하고 일정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한테 지원해 드리는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것 하고요. 네. 나머지 기타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실업 크레딧 제도? 네. 실업 크레딧 제도. 우선 이 크레딧이라는 의미가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신용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에서 크레딧이 들어가는 제도는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을 보너스로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 크레딧 제도는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이제 보험료를 내기가 좀 쉽지 않으시겠죠. 네. 소득이 이제 끊긴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보험료 일부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을 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일단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이어야 하고요. 연령대 18세에서 60세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현재 본인이 구직급여라는 것을 받고 계신 분. 실업급여를 예, 그렇습니다. 받고 그걸 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이 일단은 지원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재산이라든가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재산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이것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한 사람당 생애 최대 12개월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실업급여는 최대 받아야 9개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9개월 받으시고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나머지 3개월 정도 또 가능하시겠죠. 나눠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생애 최대 12개월 말씀을 드렸는데 12개월이라는 국민연금 관점에서의 의미는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12개월이면 5%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따로 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실업급여 내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에 요 실업 크레딧에 대한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일정 금액의 실업 크레딧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국민연금에다가. 예. 그렇게 되면 한 번 납부하실 때마다 한 달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이제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실업 크레딧 보험료라는 것을 네. 지금 말씀드린 실업 크레딧 보험료는 내가 받는 실업 급여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예. 실업 크레딧 보험료를 한 번 납부하실 때마다 네. 예,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이제 고지가 나가는데요. 네. 한 번 납부하실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 달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1회분을 내야 네. 국민연금에서 또 한 번 더 네. 내주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니고 네. 실업 크레딧 보험료라고 보통 저희들이 크레딧. 명칭을 네.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게 국민연금 보험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좀 혼동을 하십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은 연금 보험료는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요 실업 크레딧 보험료라는 것을 내시게 되면 연금 가입 기간이 한 달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반복해서 좀 드리고 있고요. 예. 보험료 수준은 규정을 해놓기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2분의 1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해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최대 70만 원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70만 원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이기 때문에 6만 3천 원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여기 6만 3천 원 보험료에서 정부에서 75% 지원, 나머지 25%만 본인이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다 본인 부담이 한 달에 15,750원이 됩니다. 그럼 이 실업 크레딧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실업 크레딧 보험료가 본인 부담이 15,750원, 예, 국가 지원이 47,250원이 되죠. 예, 그러면 내가 15,750원을 한번 납부를 하게 되면 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보험료 6만 3천 원 수준으로 가입 기간이 한 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직장 다닐 때 실직하기 전에 뭐 연봉이 좀 많아서 보험료 납부가 좀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 6만 3천 원이면 비교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본인 부담 50%만 해도 뭐 한 20몇만 원 이제 그 한도가 있죠. 지금 한도가 얼마까지 본인 부담이 42만 7천 원이 지금 최고 보험료니까요. 예, 본인이 이제 한 21만 원, 22만 원 정도가 이제 예, 본인 부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1만 원까지 이렇게 부담을 했었는데 6만 3천 원 이렇게 적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개념이 아니고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보너스로 가입 기간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본인이 납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70만 원의 그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6만 3천 원이 되고 여기에서 75%인 47,250원은 정부 지원, 본인 부담은 15,750원 이렇게 해서 한 번 납부하시게 되면 연금 가입 기간이 한 달이 추가되는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업급여 9개월 받게 되면 9개월 더 연장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국민연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 보험료, 국가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관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납부가 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이제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이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그 직장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뭐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 직장 가입자가 있고 일반 지역 가입자가 있잖아요. 예. 예, 국민연금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명칭만 국민연금법에서는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를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고요. 일반 그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라 그러고요. 그래서 적용되는 형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동일하고요. 우리 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평생을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고 또 직장을 나와서 본인이 만약에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가입자로 납부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연금을 받으실 나이가 되면 그분이 평생 동안 납부한 연금 이력을 몽땅 다 합산을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종별을 불문하고 그분이 납부하신 거를 몽땅 다 합산을 해서 연금을 계산을 하게 돼 있죠. 아시는 분이 네. 뭐 우체국을 다니면은 연금이 나오고 뭐 네. 사기업을 다니면 우리는 연금이 없어 이러는 건 뭐예요? 그런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이게? 예. 조금 좀 제도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운영되는 연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별정우체국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장 잘 아시는 게 공무원연금이 있죠. 그리고 군 복무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군인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의 줄여서 사학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사학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이 있고요. 네 가지가 이제 공적연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공적연금의 한 가지가 가장 많은 가입자가 있는 지금 저희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타시는 분 플러스 그 직장에서 그런 연금 타시는 것도 둘 다 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체국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은 직장에서 받는 연금이 곧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한 가지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두 가지를 다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연계연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예전에는 20년 이상은 하셔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분들은. 근데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불과 한 12년만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공무원연금은 12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연금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시겠죠. 그러면 이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면서 연계 신청이라는 걸 하시게 되면 비록 공무원연금 12년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돼서
공무원연금 12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따로 받으시고요. 국민연금도 법에 정해진 요건을 채우시면 국민연금도 따로 받으시고요. 좀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양쪽을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만 받는 게 가장 그 보편적인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관련이 없죠. 만약에 우체국 다니시는 직장인이시라면 직장 우체국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의 퇴직 연금 제도가 없는 직장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요. 그 국민연금도 타고 두 개 타시는 분이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을 2개 받으시는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이진 않지만 드물긴 하지만 현행 법 규정상 가능은 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적연금하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그 사적연금, 보험회사라든가 우체국 연금이라든가 지금 말씀 혹시 제가 그 우체국 연금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우체국 연금은 우체국에서 파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적 연금입니다. 우체국에서 판매할 뿐이지 그런 경우는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우체국 연금 받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렇지만 우체국 직원들이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우체국 연금,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사적 상품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가입이 되는 공적 연금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도 헷갈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도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제가 이제 우체국 직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체국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체국 연금도 가입이 돼 있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또 가입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가능한가요? 가입 중에는 불가합니다. 가입 중에 불가합니까?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국민연금을 향후에 낼 걸 일시로 낼 수도 있나요? 선납제도라고 해서요. 네네. 연세가 5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최대 5년까지 향후 본인이 내야 될 보험료를 미리 내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55세 이하면 안 되고요? 네네. 그럼 몇 년치까지 가능한 겁니까? 최대 5년치까지 납부는 가능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효과만 있을 뿐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연령이 되는 게 아니고 55세 이상 5년간만? 네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공단 원주시사 최순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63세인데요. 네. 지금 국민연금은 받고 있고요. 네.
그저 노령연금이 예. 국민연금 얼마 이상 받으면 받을 수가 없나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 받으시는 예. 기초연금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현행 기준상 예. 그 국민연금을 얼마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안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초연금 법상 그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분하고 그 배우자분의 소득 재산을 다 따져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거기서 고려하는 소득 중에서 연금 소득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받는 부분이 한번 고려가 되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분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신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분한테 기초연금액을 현행상 그 하위 70%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혼자 받으시는 경우 25만 4천 원입니다. 그 금액을 다 드릴 건지 아니면은 조금 감액을 할 건지를 따지는 게 국민연금 그 받으시는 액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8만 원이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조금 감액이 되는 상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연금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38만 원? 네, 국민연금 기준으로.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얼마 이상 받으면 내가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런 명제는 성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기준은요. 한 달 소득이 148만 원이에요. 148만 원이 넘어가면 그분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연금을 지금 내가 15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득 수준이 넘기 때문에 148만 원 넘기 때문에 그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되시겠죠. 근데 저 직업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저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잡히는데 네. 그럼 해당이 없겠네요. 연봉 4천만 원이면 그 이제 근로소득이시잖아요. 예. 기초연금법에서 근로소득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 하면 한 달 소득에서요. 96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하고 거기에 7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연봉 4천만 원이면 한 달 소득으로 따지면 한 3,400, 400에서 500 정도? 340에서 450 정도 되시겠죠. 거기서 96만 원, 그냥 그 단순하게 100만 원 뺀다 그러면 240, 50만 원 되시잖아요. 거기서 70%만 소득으로 간주를 하니까 한 15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에서만 이미 만약에 혼자 계신다고 하면 이미 148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예 안 되시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지금 11월 근데 내가 아니고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요. 네. 11월 26일이면 이제 생일이 네.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인데 예. 63세죠. 만 62세가 되는 거죠. 58년생이시죠, 그분. 네. 예. 11월 26일이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채권 저기 하도 들어와 가지고 네. 신용불량인데 네.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 경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그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이 따로 있어요.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 가시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안심통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예. 그 안심통장을 만드시게 되면요. 예. 그거는 이제 입금을 국민연금에서만 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출금은 자유롭지만 그 통장을 만드시면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압류나 이런 거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국민연금에 가지 않고 또 제가 가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친구가. 국민연금 받을 때가 되신 분은 일단 저희 공단에 오셔서 접수를 하시고요. 예. 연금 청구를 접수하시고 접수증을 저희들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접수증을 가지고 본인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가셔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말씀을 하시면 그걸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 공단에 오셔서 다시 연금 수령 통장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11월 26일이면 그럼 언제 찾아가야 될까요, 그 친구는? 그분은 12월 중순 이전에는 연금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26일 이전엔 안 되고 26일 지나서 가면 되네요.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연금이 이제 11월생이시면 예. 다른 조건이 충족되신다는 전제 하에서 12월 달부터 매월 25일 날 연금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12월 중순 이전에 오셔서 예, 연금 청구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 알아듣습니다.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11월 26일자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 지급일은 25일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 하루 차이인데 받을 수 있습니까? 연금은 보험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월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험료 회사에 내가 10월 25일 날 들어왔다, 입사했다. 그러면 본인이 10월 달부터 보험료를 내신다고 하면 한 달치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일할 계산하는 게 아니고 대신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도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한 달치를 드리기 때문에 11월생인 분들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긴 분들은 똑같이 그 다음 달인 12월 25일 날 다 한 달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루 차이로 11월 연금은 못 받게 되는 거나요? 법 규정상 네. 이제 지급사유 발생이라고 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권리가 생기는 날이 이분은 11월 26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그렇군요. 예. 근데 안심통장, 국민연금이 한 얼마까지 어느 정도 최저생활비 이상이 되면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압류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안심통장이 뭐 무한정 입금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1회 입금 시 15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시고. 근데 연금이 180만 원이다. 받는 금액이. 그럼 그 30만 원은 그런 경우는 통장을 이제 2개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심통장을. 예. 내 안심통장 하나. 그리고 일반 통장 하나. 그렇지만 이분 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가 될 것 같다는 분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일반 통장 하나는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그걸 인정해 주시나요? 네.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국민연금 궁금증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국민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을요. 예. 지금 79만 원 가까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직업이 없을 경우에 기초연금에 신경을 쓰는데 기초연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려고요. 아까 방금 질문하신 분하고 비슷한 질문이신데요. 한 달에 79만 원 받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일단 기초연금 65세부터 받으신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먼저 이제 신청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소득 대상 같은 게 일정 수준 이하여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다고 하면 혼자 계시는 경우에는요. 혼자예요. 25만 4천 원을 다 받으시는데 국민연금이 79만 원 받으신다고 하면 연금은 일부 좀 감액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얼마 전에 나주에서 들었는데 38만 원 이상은 뭐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79만 원 되는 것도 감액이 몇 프로 하는 거 그거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그 A급여라는 거를 봐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화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쭤보면 알 줄 압니까? 예. 어디 가서 확인이 가능하냐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저희 공단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예, 필요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요? 네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략적인 감액이 어느 정도 되실지 확인은 가능하시고요.
지금 연령대가 몇 년생이신지요, 혹시? 54년생이요. 54년생이세요. 그럼 67살이시네요. 그럼 기초연금은 지금 안 받고 계시는가 보죠? 안 받죠.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어디서 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나이도 있고 이제 또 뭐 언제 손 띨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기초연금을 지금 54년생에 안 받고 계신다고 하면 예. 우선은 저는 그럼 기초연금 신청을 먼저 접수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최고 궁금한 거는 네. 집이 지금 현재는 집이 없는데 네.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집을 얼마짜리까지 뭐 집도 관여되죠? 재산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예. 재산은 공시지 집을 사신단 말씀이시죠? 예, 집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그 집이 얼마짜리까지 공시지가 얼마짜리까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는 거 그것도 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부동산은 공시가로 하는데요. 보통 예. 원주 같은 경우는요. 예. 집만 놓고 봤을 때요. 예. 공시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면 그 정도 넘어가면 아예 기초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유, 그만큼 비싼 게 가대 형편됩니까? 교사하는데. 예. 그러니까 5, 한 1억 6억까지는 정도 가는 건 괜찮겠다, 그지요? 일단 제가 늘 말씀을 이런. 드리는데요. 예. 내가 이 정도 해서 기초연금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연령이 되시면 기초연금 신청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그분의 소득 재산을 다 따져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해드리니까요. 너무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최순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고 국민연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제 2분 남았는데 이걸 좀 정리 먼저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짧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노령연금은 우리 국민연금 법에서 규정된 그 연금급여, 그러니까 가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혜택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죠. 그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이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65세부터 어르신들 받으시는 연금, 그거를 노령연금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의 법적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적으로 65세 이상 분들은 누구나 다 드린다고 해서 기초연금인데 현행은 연금 제도가 이제 일부 소득을 따져서 한 30% 되시는 어르신들은 못 드리는 걸로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분을 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받지만 연금 금액이 좀 어느 150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본인 수령 연금 금액이 38만 원 이상 되시면 38만 원.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38만 원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슬러서 원천적으로 이분이 기초연금을 드려야 될 분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소득 계산을 다 보는데 그 소득 중에는 국민연금 받는 금액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좀 어렵네요. 또 좀. 재산 가치도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좀 같이 따져봐야 또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감해서 받을 수 있는지. 네, 재산이 좀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군요. 5, 6억 이상 정도의 집만 한 채 있어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최순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